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요. 민법에 하자인 의사표시라고 있어요. 이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거하고 또 민법에서 사기 강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고 또 민법에서 의사표시와 제3자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거 민법을 공부한 이유는 평생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사기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내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법.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자란 말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라는 것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잖아요. 의견. 자기는 뭘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거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공부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라는 것은 원래 내가 뭘 하겠다는데 하지 않겠다. 그냥 그렇게 자기 의견을 이제 의견 표시를 내는 건데 그 의견을 뭘 하겠다 했다가 안 하겠다 의사 표시를 그렇게 내는 거죠. 반대로 내는 거죠. 취소라는 말이. 그리고 이제 이번 해볼게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자 사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가 있어요. 이제 이거 여기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핵심 뭐냐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데 제3자가 사기를 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잖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사기를 할 때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제3자 사기. 좀 또 나중에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기라는 것은 뭐냐면 피우자라는 말은 뭐냐면 의견을 표명을 하는 자예요. 나는 이것이 아름답다, 싫다, 좋다 그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자를 피우자라고 표우자. 자기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자를 피우자. 피우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타인이라는 거예요. 타인.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타인이라는 거죠.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기망행위가 속이는 그런 행위예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를 말한다.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기라는 것은 뭐라면 피우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또 기망행위에 대해 알아봐요. 기망행위. 기망행위란 뭐냐면 뭘 속이고 그러는 건데 법률적으로 뭐라 하면 피우자는 의견을 표명하는 자라잖아. 피우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기망행위란 뭐냐면 야, 이거에 투자하면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하면 뭐 5천만 원을 벌겠다 10억을 벌겠다 했는데 퇴직금 날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식 투자를 이거 해봐라 하면 뭐 가상화폐 해봐라. 근데 돈을 막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망행위를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5번을 공부해 볼게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정한 침묵을 말하는 거예요. 일정한 침묵, 즉 어떤 사물을 고지해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있는 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침묵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분명히 어떤 사람은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사기 하는 거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해주는 거야.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그 사람들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뭐냐면 범죄 같은 거 그런 거 사실 알고 있는 관계자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면 좀 말을 해줘야 하는데 말도 안 해주는
거지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 기망행위 그런 거지고. 또 이건 끝났고 이거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그러면 뭐냐면 민법에서 사기와 강박에 대해 공부할게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라는 것은 뭐라겠어요? 자기 원래 의견 냈던 것을 반대로 이제 한다는 거죠. 자기 의견은 반대로. 피고자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어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던가 경찰에 신고를 하던가 또 뭐해서 자기 의견을 내야 하는데 의견 내지 않으면 그 유효가 되기 때문에 반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취소하면 소급표에 의하여 처음부터 무효.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는데 취소를 하면 사기를 처음부터 무효라는 말이죠.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아니고 처음부터 무효. 근데 이제 사기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포괄적 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 행위의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를 포함한다. 이 X.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 대리인 같은 거죠.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에 포함된다. 선의 이제 포괄승계인은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또 사업을 해볼게요.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실험보증서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이것도 보이스피싱 같은 거예요. 근데 사기로 예를 들어 신원보증서에 서명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은 신원보증서 같은 거 내시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하던가 도장을 찍었던가 했는데 서명을 했는데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이게 핵심이죠. 연대보증서면 여기에 서명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돈을 다 물어줘야 돼요. 연대보증서면에 글자 한 번 적은 것 때문에 자기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줘야 돼요. 파산하지 않으면 이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사인 같은 거, 서명 같은 거나 도장 같은 거 잘 찍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취소할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이 착각에 빠지게 한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이건 없어요. 취소를. 금융기관이나 돈에 관련된 것은 취소를 하려고 해도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또 공부를 해볼게요. 5번. 교환의 당사자가 일방의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교환 계획은 보통 뭐냐면 부동산 교환 계획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동산하고 B라는 부동산하고 이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교환을 매매하지 않고 교환. 예를 상가하고 땅하고 교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것이 50억짜리라 30억짜리 했는데 시가가 20억이나 10억뿐이 안 갔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그래도 거짓말했냐고 책임을 추궁해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환 같은 것도 한번 해버리면 책임 추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환 계약의 당사자가 일방의 상대방에게 그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환 계약 같은 것은 진짜 잘해야 돼요. 오늘 또 이 두 장은 또 끝내고 마지막으로 할 거 이거 한번 할게요.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민법에서 의사표시와 제3자 관계에 대해 공부를 해볼게요. 진의하는 의사표시. 진의하는 의사표시가 뭐예요? 진짜 진실. 나는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것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예수님 말하잖아. 그런 진짜예요. 진짜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인 의미로 진짜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진짜가 아니라 해도 진의하는 의사표시.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내가 너한테 100만원 줄게 1000만원 줄게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상대방이 그걸 알 수 있었을 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게 무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위 아닌 의사표시, 그리고 진위 아닌 의사표시 선후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선후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제 직장이 없어서 외국으로 오라고 누가 꼬셨어요. 근데 그게 강제적으로 깡패들이나 조직폭력배들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예요. 막 너 이거 하는 죽여, 총 갖고 죽여. 그래가지고 그냥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사기를 쳐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으로. 예를 이 B가 사기를 당한 사람은 선후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한, 이 사람이 사기를 쳤으니까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깡패들이나 조직폭력배들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책임을 져한다는 거지. 자기 그 말에 이게 서로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한다.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의 위험을 받고 그래서 사기를 쳤을지라도 이 사람 때문에 사기를 당한 사람들한테는 책임을 져한다. 그 말이에요. 무효. 허위 표시는 무효예요. 무효. 허위는 가짜 표시죠. 당사자간의 무효는 선후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허위 표시. 보이스피싱, A라는 사람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외국으로 비행기 값이랑 다 내서 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깡패들이나 갱들이 이제 사기 하는 거죠. 사기를 쳐라도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인다. 그래서 사기를 쳤는데 제3자에게는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말 상대적 무효.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게 허위 표시. 착오라는 것은 뭐냐면 중요 부분 착오. 예를 들어서 내가 깜빡 실수를 했구나. 근데 이걸 중요 부분 착오라는 거예요. 착오. 중과실이 아닐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만약에 자기 잘못이 크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중과실이 아닐 때는 취소. 가벼운 것은 취소할 수가 있는데 자기 잘못이 크면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상대적 무효. 착오로 인한 취소는 천후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한다. 상대적 취소. 그냥 자기가 착오를 했는데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후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3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상대적 취소. 그리고 사기 강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가 있어요. 사기 강박. 사기라는 거 뭐냐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이는 거 아니에요. 강박을 하고 하면 너 이거 안 하면 죽여. 강제적으로 막 그러는 거죠. 강박. 취소할 수 있다. 사기로 인한 취소는 선후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한다. 이거 상대적 취소. 내가 말했죠.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자기가 돈을 벌려고 외국에 갔는데 깡패들이나 조직폭력배들을 감금되어서 할지라도 자기가 만약에 사기를 쳤으면 그 우리 B한테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민법, 의사표시와 제3자와 관계, 민법, 사기하고 강박, 민법,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 공부를 해봤습니다. 또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